11년 전 이맘때 경찰이 경기도 안양의 한 모텔로 다급하게 들어갑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건 30대 여성과 세 아들. 가출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겁니다. 이 내 모자가 묻고 있는 205호실로 들어가 보니 멍하니 앉아있는 여성. 그리고 이불을 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삼형제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좁은 방 안에서 숨진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새 아이를 살해한 엄마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가출 신고를 받고 찾아갔더니 모텔 안에 아이 셋이 숨져 있고 그 옆에는 아이 엄마가 그냥 멍한 채로 옆에 앉아 있었다. 야, 이거 뭘까요? 네, 이날이 2012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에 경찰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모텔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게 38살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가출 신고 들어온 상태였고요. 객실 문을 열어보니까 김 씨가 쪼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침대 쪽을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8살, 5살, 3살 난 이 김 씨의 세 아들이 숨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고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아이들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어요, 이게? 자, 2012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8월 5일입니다. 이 김 씨가 세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밤에 하고요. 가출한 다음에 택시를 타고 안양에 있는 모텔에 이제 숙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틀 뒤에 이 세 아들을 베개로 얼굴 눌러서 아이고야. 살해를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까지는. 남편이 신고를 이제 가출 이틀째 7일 날 신고를 하는데 그 숨진 그날 신고를 하는데 이 김 씨가 잠시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 통화 내역에서 아마 추적을 해서 이 모텔에 찾아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11일 날 체포가 되는데 그 당시 조사받을 당시 공황 상태를 보이면서 동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생때 같은 자식 셋을 지금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이거. 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었습니다. 그 김 씨의 남편이자 아이들 아버지인데요. 93년도에 이 KBS 공채 출신 중견 탤런트였습니다. 김태형 씨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상파 인기 드라마, 영화 등에서 조연 단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극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조왕건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김태형 씨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내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애들이랑 아내가 없어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받는 경찰이 실종이 아니라 가출 신고로 접수를 했고요. 그 이후로 적극적인 추적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본인이 추적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아내를 알던 다른 지인들한테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연락하고 이렇게 한 결과 아이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이 엄마가 바닷가로 아이들 데리고 바람 쐬러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아이 아빠는 촬영 나가서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돈을 보내줬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전화 걸려왔던 연락처를 추적해서 아내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린 뒤에 2시간 만에 저 장면이 포착이 됐던 겁니다. 승현님,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런 행동하면 안 되죠. 제가 조금 이 집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1999년에 이제 이들 부부 결혼했습니다. 아이 셋을 놓고 아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김 씨 이때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고 지인들에게 목돈을 빌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이 목돈 때문에 돈을 이제 못 갚다 보니까 사채를 땡겨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채를 썼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뭔가 섬뜩한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도 돈을 돌려 막아야 되니까 이 김 씨 남편의 지인, 자녀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아이고야. 이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그 금전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을 거죠. 지금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언론에서 발표했을 때 생활고 때문에 가출 후 아이들 살해 이렇게 제목이 잡혔던 기사가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자, 배우로 가장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고에 시달렸다. 배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생활고. 자, 이 관련해서 이 남편 김태형 씨가 사건 당시 직접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애들 낳기 전에 빚이 있었어요. 그것도 갚아줬고 신분만 지금 어림잡아서 한 2,50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받은 데만 한 5군데 업체가 돼요. 자, 교수님. 예. 너무 안타까운 그 사건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 이미 그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건 이미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 전날 이제 그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발적으로 결국은 지금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가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벌인 것인데요. 꽤 봉천동에서 뭐 안양까지 이동했다는 얘기는 꽤 먼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아마 그 절박한 사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태형 씨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체라는 게 너무나 무섭거든요. 더군다나 여자 혼자서 그 사체에 대한 협박을 받게 되면 사실 좀 현실 판단 능력에 굉장히 취약함이 발생할 정도 그런 지경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부부싸움을 또 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다 좋아요. 왜 아이들을 죽이냐고요. 자, 가출한 다음에 지금 모텔에 갔는데 아마 이 김태형 씨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단위로 왜 갔느냐, 빨리 돌아와라, 아이는 무슨 책임이냐.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텔에서 베개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수 순간적으로 폭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뭐 그런 싸움 같은 걸 보면서 화가 나서 아이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고 당시 아이들도 엄마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이를 살해한 이후에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죄책감 가진 다음에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고 합니다. 본인 진술에 따르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생활고 때문에 이게 그 아내의 초기 진술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는 뭐 김태형 배우가 1년 동안 작품 활동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조연 배우의 처우가 이렇다, 이렇게 서럽다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가정과는 좀 맞지 않는 설명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어떤 자료와 진술들에 의하면 최소한 이들 가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활고를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 배우는 사건 전 그 10년 동안 연 1억가량을 벌었습니다. 벌이가 좋지 않았을 때도 한 해에 8, 9천만 원 수준의 소득을 유지를 했고요. 아이들 유치원비, 학원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 순수 식비 같은 이런 살림하는 데 드는 생활비로만 아내에게 월 250만 원씩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도 실제로 제출이 다 됐습니다. 또 사건 이전에 그 아내 김 씨가 여기저기서 3천만 원 정도를 빌렸었는데 이걸 남편이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김 배우가 1년간 작품 활동 끊겼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공채 탤런트인데다가 배우 일의 특성상 1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생활에 큰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자, 이 기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들으니까 더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뭐 사채까지 당겼을 만큼의 빚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김 씨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우울증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있었지만 우울증 약을 먹은 병력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를 육아하는 어떤 독박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있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보는 이 김 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이 아이 3명을 저렇게 살해하는 게 과연 타당한 스트레스였는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아이 셋을 살해했습니다. 엄마가. 네. 예. 이제 재판 결과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되는데요. 재판부에서 이 3명의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죽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아이들이었다는 이유밖에 없었고 이 사실은 좋은 어떤 양형 이유는 별로 없고 다만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범행 이후에 죄책감에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었다는 거,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참작해서 전체 책임을 묻지 않고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세 명의 목숨을 빼앗고 20년이라. 자, 교수님, 뭐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양형이 그렇게 긴 건 아니다. 3명이나 이렇게 살해한 데 비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은 그냥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물인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이제 나갔다가 지금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던 이 엄마의 가장 큰 사고의 실수, 이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 스트레스가 아무리 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좀 나가서 뭐 여러 가지 기분 전환도 하시고 스스로 노력들을 하시면 그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스트레스 아이들에게 풀지 마시고 아이들은 틀림없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졸지에 아이 셋을 아내에게 빼앗긴 이 아버지 배우 김태형 씨의 근황이 한 10개월 전에 어떤 방송에서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연기 생활에도 당연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고요. 80 넘은 노모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지내면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공황장애를 겪었다고도 털어놨고 생활비 부족이 아내의 범행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는 사건 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